발제 감사합니다. 우리 옥동석 교수님께 좀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이제 코로나 경제 위기에서 확장 재정은 불가피하다 이를 인정해 주셨고, 다만 이제 그 규모와 관련해서 어느 수위가 적정한지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뭐 현재 즉시적인 위기 대응 또 미래의 잠재적인 위기 대응 그 사이의 선택의 문제다. 그렇지만 이론적으로 정답을 제시하기는 좀 어렵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아까 우리 정경환 추경호 의원 말씀하실 때 55% 수준 이게 좀 적정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여야 합의로 적정 수준을 담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여야 합의라고 하는 것이 나름대로 지향해야 될 수준을 놓고 그 방향을 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입장이 좀 다를 때 이제 합의가 있는 것인데, 이론적인 수준이 제시되지 못하면 또 그런 방향성이 나름대로 설정이 되지 않으면 여야 합의로 그 지점을 도달하기 위한 방법적인 수단을 선택해야 참 어려울 텐데, 우리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그런 이론적인 수준이 사실상 어려운데 여야 합의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면 좋다고 보시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뭐 코로나 위기에서 이제 확장 재정의 불가피성은 저는 모든 학자들이 다 인정한다고 봅니다. 다만 그 규모에 있어서는 과거의 관리 재정 수지의 적자 규모가, 제가 이게 우리 정창수 소장의 발표 자료를 봅니다만은 105페이지를 보니까 GDP 대비 외환위기 때 마이너스 4.6%,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는 2008년에 3.8%입니까? 자, 이 수준을 봐서 우리가 과거의 경험으로 봤을 때 우리가 외환위기 때 이 정도 했는데 극복했다.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 정도 했으니까 극복했다. 자, 그러면 저는 코로나 경제 위기에서도 대충의 방향이 저는 나와지리라고 봅니다. 과거의 경험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저는 5% 이내가 적정하지 않는가, 총량 규모에 있어서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결국 이론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또 꼼꼼히 들여다보면은 여러 가지 가정과 전제하에서 도출되는 그런 하나의 설득력 있는 논리이기 때문에 저는 어쩌면은 과거의 경험들에서 우리가 이런 정도 가지고 극복했다라고 하는 우리나라 고유의 어떤 논리가 훨씬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과거 사례들을 염두에 두면 중요한 중거이긴 한데, 우리가 생활을 해나가면서 지금 코로나 위기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경험해 보지 못한 범세계적인 위기이기 때문에 과거의 재정 운용 준칙이 또 극복했던 사례가 지금도 그대로 유효하냐, 그 수준을 꼭 넘지 않아야 됐냐, 이 문제는 좀 달리 볼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하향 경기 하에서는 확장 재정을 쓸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도 우리 교수님께서는 미래 세대를 배려하는 제도적인 틀이 좀 마련되면 좋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실제 증세를 하거나 또 지출을 감소시키거나 이러면 지금도 확장 재정을 써야 될 영역에서 그 부분이 감소되면 오히려 확장 재정을 하고자 하는 취지가 훼손되기 때문에 그런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혁도 이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시기적으로 이제 상승 경기 국면일 때 오히려 제도적인 개혁을 하고 미래에 하지 못했던 수술을 하는 것이 보통은 이제 처방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지금 하향 여부이거나 지금 같은 어려운 시기일 때 그런 미래 세대를 배려하는 제도적인 틀이 마련돼야 되지만 그런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는지 우리 교수님 판단은 어떠십니까? 예, 사실 뭐 케인지안 재정 운용의 가장 큰 약점은, 결점은 이론적으로는 경기가 둔화됐을 때는 확장 재정, 경기가 호황일 때는 축소 재정, 뭐 이렇게 긴축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게 어느 순간부터 사실
이 정치적인 논의가 이제 이 경제 정책에 끼어들기 시작하면은 경기가 둔화됐을 때는 확장 재정, 경기가 호황일 때도 계속 확장 재정. 이것이 전 세계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미래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하느냐, 이것이 저는 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런 면에서 정치적인 리더십을 한번 기대는 뭐 개인적으로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뭐 그런 열심히 정도로 답변을 드릴까요? 뭐 조율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정창수 소장님,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 OECD 국가 중에 우리 재정 여력이 비교적 괜찮다 그러시면서도 뭐 관리 재정 수지 산식의 개선이나 순채무에 의한 지표 관리, 또 조세 지출의 통제, 실집행률 제고 등 여러 가지 좀 보완책을 하면서 관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 다만 국가 채무 비율이 증가하는데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증세 계획이 이제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계셨어요. 구체적으로 증세 방식에 대한 혹시 견해가 있으신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관리재정 수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우리나라가 좀 독특하게 운용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 지표에 대해서는 조금 항상 그런 독특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전제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건전재정이라는 측면에서 참고 자료로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보험 관련한 적자 흑자 부분을 적절히 좀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증세 관련해서는 저는 사실은 이제 비과세 감면, 그러니까 기본적인 소득공제부터 시작해서 비과세 감면 측면에서 지금 그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은 조세 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세 지출 같은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손을 대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나 이제 투명성이 강화되는 차원에서 과거에 봉급 생활자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나치게만 인적 공제라든 것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자영업자나 이런 부분에서도 투명성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없애는 측면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증세 전에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잉여금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적절한 배분이 1차적으로 필요하고, 2차적으로는 이 증세 관련한 조세 지출 관련한 비과세 감면들을 일단 조금씩 줄여 나가면서,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증세는 그 이후에 사회적 동의가 좀 확보되는 대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윤준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서울 강동구 출신의 정교한 이해식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